안녕하세요. 토토의 일본어입니다. 미래인 일본어 교과서 1, 일가 문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6페이지 펼쳐주십시오. 36페이지입니다. 자, 상단에 보면 문과라고 적혀 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과. 예, 문화라는 뜻이죠. 문화. 일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본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개의 큰 섬과 6,8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약 38만 km²로 한반도의 1.7배이다. 행정 단위는 토도후켄으로 나뉘며 수도는 토호쿄이다.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은 대륙에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섬이 6,800여 개의 섬으로 아주 많거든요. 6,800여 개의 섬을 다 알기는 힘드니까 보통 일본을 나타낼 때 큰 4개의 섬을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4개의 큰 섬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섬은 홋카이도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북해도라고 쓰고 홋카이도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은 혼슈라고 합니다. 혼슈.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는 이 정도 부분에 도쿄가 있는 거예요. 일본 현재 수도지요. 도쿄는 에도 막부 1603년에 세워진 게 에도 막부인데요. 예전 도쿄의 옛 지명 이름이 에도가 되는 거예요. 에도. 그리고 일본 원래 왕이 살던 데는 교토가 되겠죠. 교토는 이쪽 부분인데, 그죠? 에도 막부가 이렇게 막을 내리면서 에도를 동쪽에 있는 수도라고 해서 혼슈 이쪽 부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산 같은 도시가 오사카라고 할 수 있는 오사카 지역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제일교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일본에서 두세 번째 정도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히메지 성이라고 있는데 일본은 막부 사무라이들이 많이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성이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말해지는 히메지 성은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4개의 섬 중에 가장 작은 섬은 시코쿠가 됩니다. 시코쿠. 그리고 4개의 섬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고 부산과 가까운 데가 큐슈가 됩니다. 큐슈. 그죠? 자, 일본 수도는 뭐라고요? 도쿄라고 했죠. 일본의 행정단위라는 게 이렇게 토도후켄이라고 적혀 있는데 앞에 이 도가 이게 도는요. 동경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길도자 이 부분은 홋카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제주특별자치도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리고 부는 우리나라 치면 강력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일본에는 오사카부랑 교토부를 될 수가 있고요. 현은 우리나라 도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나라 토랑 좀 비슷한 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은 43개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는 도쿄이고요. 자, 퀴즈가 나왔네요. 오키나와는 일본 북쪽에 있어서 겨울에 매우 춥다. 예, 북쪽에 있는 섬은 뭐였습니까? 예, 홋카이도였고 여기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삿포로라는 눈으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눈 축제도 삿포로에서 열리고요. 오키나와는 대만 근처에 있는데 지금 지도상으로는 큐슈 아래쪽에 있는데 원래 대만 쪽으로 해가 저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X가 되겠네요. X. 자,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오키나와. 그리고 다음 내용 살펴보면 교과서 37쪽이고 기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 지역 간의 기후 차가 크다. 최북단의 홋카이도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혼슈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오키나와는 1년 내내 따뜻하여 4월부터 이른 해수욕도 즐길 수 있다. 예, 일본은 6,800여 개의 섬으로 이렇게 할 모양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는 열도라는 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오키나와는 이쪽 부분에 있지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여기는 지도를 배치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원래는 저 아래쪽에 대만 근처에 있는 더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는 삿포로라는 도시고 눈 축제로 유명하고요. 예, 도쿄는 일본 수도가 되지요. 여기 도쿄 타워가 나오는데요. 원래 일본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 도쿄 타워였는데 지금은 도쿄 타워는 아니고 도쿄 스카이트리라고 해서 634m가 되는 새로운 건축물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이 되겠죠. 후지산의 높이는 3776m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도는 좀 전에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어요?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경이고 일본어로 표현하면 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도쿄가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도쿄. 자, 그럼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볼까? 다음 내용 살펴보기 전에 지금 현재가 4월 초지요. 4월 초인데 눈이 많이 아직 오고 추운 지역이 홋카이도고 지금 현재 오키나와 지역은 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은 우리나라랑 이렇게 위도상으로 보면 비슷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을 살펴볼까요? 예, 화폐입니다. 일본 화폐.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의 화폐 단위는 엔으로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짜리 동전과 1000엔, 2000엔, 5000엔, 만엔짜리 지폐를 사용한다. 물건을 살 때마다 소비세 10%를 내야 하므로 동전을 자주 사용한다.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돈의 단위는 엔이 됩니다. 엔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이렇게 유통이 되는 돈은 동전의 1엔이에요. 1엔. 일본 돈 가치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보다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1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돈에 5엔, 50원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10엔은 100원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5엔이랑 50엔은 동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엔짜리 동전이 있고 500엔짜리 동전이 있는데 500엔짜리 동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500원짜리랑 크기는 같은데 두께는 좀 더 얇고 소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500원짜리 크기가 같다고 이렇게 자판기에 넣으면 서로 이렇게 호환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도 다르고 소재 이렇게가 다르기 때문에요. 혹시 일본 가가지고 실수로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시면 이렇게 그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폐에는 1000엔, 2000엔, 5000엔, 만엔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0엔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유통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돈이랑 이렇게 5000엔짜리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느낌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은 나라지요. 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인데 여러분들 만일에 2000엔짜리를 들고 5000원으로 착각하면 잔돈을 나누어 줄 때 틀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2000엔짜리는 거의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엔짜리 같은 경우는 일본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 한 30년 가까이 되었었는데 계속 뭔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2000엔짜리를 새로 2000년 기념으로 만들어내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1000엔, 2000엔, 5000엔, 만엔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지폐는 얼마짜리가 있나요? 1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만원짜리가 있고 또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2000원짜리 법정 화폐의 지폐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유통은 잘 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기념으로 나왔을 때 2,000원으로 적혀 있지만 2,000원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았었고, 그리고 기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유통은 되지 않지만은, 예, 법적으로 우리나라 2,000원짜리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여기 소비세가 지금 10%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부가가치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물건을 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의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 정도가 세금으로 늘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만일에 1,000엔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이렇게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1,000엔이라고 적혀 있으면 여기에 1,100원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세금까지 포함해서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은 보통 따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일본은 소비세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라고 하고, 일본은 원래는 10%는 아니었는데 세금이 조금씩 올라서 10%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가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일본 문자에 관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문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그리고 로마자, 숫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히라가나는 한자 흘림체로 만든 문자로 현재는 46개를 사용한다. 가타카나는 한자의 획을 일부 사용하여 만든 문자로 외래어 표기, 의성어, 의태어 등에 주로 사용한다.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어의 문자는 주로 사용하는 문자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를 주로 쓰고 로마자라든지 숫자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히라가나랑 카타카나 같은 경우는 발음은 같은데 쓰임이 좀 다르다고 했죠.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한자의 흘림체를 간략하게 해서 만드는 문자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문자는 46개입니다. 카타카나도 발음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카타카나도 46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카타카나 같은 경우는, 히라가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라고 보면 카타카나는 한자의 자역 일부분을 떼어와서 사용하는 문자이고 외래어 표기에 가장 많이 쓰고요. 의성어, 어태어, 전보문 또는 강조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이런 거는 히라가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히라가나. 근데 여기 히라가나랑 카타카나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런 거는 카타카나예요. 외래어 표기에 사용한, 여기 퀴즈가 있네요. 외래어를 표기할 때 사용하는 거는 카타카나를 사용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지요. 카타카나는 외래어를 카타카나로 표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문자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정리 부분입니다. 교과서 38페이지 부분이고요. 인사말이 있네요. 일본에서는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랑 비슷하게 아침에 하는 인사말, 낮에 하는 인사말, 저녁에 하는 인사말이 다 달랐었고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도 달랐습니다. 아침에 하는 인사말은 뭐가 있었나요? 예, 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예, 정중한 말, 아침 인사로 자기보다 손 위 사람한테 쓰는 거고요. 친구나 손 아래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한다고 했습니까? 예, 같이 해볼까요? 오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낮에 하는 인사말은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곤니치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발음 히라가나 하지만 조서로 쓸 때는 와로 읽는다고 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곤니치와. 저녁에 하는 인사, 밤에 하는 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곤방와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곤방와. 그리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많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사요나라. 수업을 마칠 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보통 좀 오랫동안 헤어질 때 사용하는 인사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뭐가 있나요? 예, 카타카나로 적혀 있네요.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 그대로 표현입니다. 헤어질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맞다네. 자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맞다는 또라는 뜻이었는데, 그럼 또 보자 이는 의미로 see you again 이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자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또 하면 맞다. 예, 내일은 아시타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맞다 아시타 하면 see you tomorrow 이는 뜻이에요. 사요나라, 바이바이, 자 맞다네, 맞다 아시타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은 좀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맞다가 또라고 했는데 맞다네, 또 보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시타 내일이라고 했죠. 아시타네 하면 내일 보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맞다, 여기도 히라가나 하를 와로 읽고 내와 맞다 그럼 또 뭐 이렇게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2번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무슨 자예요? 예, 히라가나 하자인데요. 하에 대한 발음 무슨 말이냐면, 하라고는 글자지만 조사로 쓰일 때는 하로 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쓰인다고 했습니까? 와로 쓰인다고, 와로 읽힌다고 했습니다. 조사로 쓰일 때. 하로 읽힐 때는 조사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떻게 읽을까요? 하치, 무슨 뜻이었습니까? 8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아침 인사, 오하요, 아침 인사였죠? 근데 조사로 쓰일 때는, 여기는 같은 하자지만, 와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와. 같이 읽어볼까요? 곤니치와. 곤니치와. 예, 잘 읽어보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볼까요? 예, 38페이지 3번입니다. 박이 뭐였습니까? 음의 한박. 박이라는 건 박자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일본어 하나의 글자가 보통 한 박의 길이로 발음을 하거든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누. 자, 이누 몇 박이겠습니까? 2박이 되겠죠. 이누 개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쩌를 작게 쓴 초금이라든지 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받침 비슷하게 사용이 됐지만, 받침은 좀 아니고 음을 한 박의 길이로 발음해 줘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거는 예, 키때가 아니고 키때라고 해서 세 박으로 읽히는 거예요. 다음 거는요. 간지가 아니고 간지 한자라는 뜻으로 마찬가지로 세 박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요. 예, 고코라고 적혀 있는데 5단 뒤에 우음은 예, 장음으로 발음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코를 길게 발음하는 거였습니다. 고코라고 해서 고교라고 한자를 쓰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는 고등학교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음은 뭐였나요? 예, 자음이 붙어 있는 이 단에 작은 야유요가 붙어서 한 음절 또는 한 박자가 됐었죠. 예를 들면 자음이 붙어 있는 이 단이죠. 여기 작은 야, 작은 유, 작은 요가 붙으면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캬, 큐, 쿄 이렇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샤. 이거는 이샤 몇 박일까요? 글자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샤 부분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발음은 샤 이렇게 되죠. 이시야가 아니고 이샤 의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 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는요. 료리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박, 장음 한 박, 리 한 박 이렇게 됩니다.
오 모음 뒤에 우는 장음으로 발음하지요. 료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을 계산할 때 주의할 거는요. 초금이랑 응 같은 경우는 한 박으로 계산하고 요음은 글자 두 개 모양인데 한 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숫자. 여러분들이 일가에서 숫자에 관해서도 배웠죠. 자, 한번 0은 뭐였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0、예. 0、1、2、3、4、4、5、6、7、7、8、9、9、10、11、예, 잘 들어보셨습니다. 숫자 0은 레라고도 읽거든요. 에단 뒤에 이음은 길게 발음하는 거죠. 레, 우리나라 말로 하면 0이라는 뜻이에요. 0. 그리고 외래어 발음으로는 제로. 무슨 뜻인가? 마찬가지 알겠지요. 제로라는 뜻이겠지요. 레는 0, 제로도 제로, 0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숫자 1, 2, 3을 하면 이찌니, 산, 이찌니, 산 이렇게 되고요. 4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읽힌다고 했죠. 연으로 읽히기도 하고 시로 읽히기도 하는데 왜 두 가지냐면 시 같은 경우 죽을 사자의 발음도 시기 때문에 뭐 기쁜 장소라든지 장사하시는 분은 부정적인 어떤 발음이란 연상되는 시보다는 연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연 또는 시. 그리고 5는 고가 되지. 고. 6은 로쿠. 7은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읽힙니다. 나나, 시지. 시지 같은 경우도 한자로 쓰면 사지, 죽는 장소,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는 시지라는 숫자는 좀 피하고 나나를 씁니다. 그죠? 8은 하지, 9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읽히는데 큐가 있고 쿠가 있는데 뭐 쿠 같은 경우 괴로울 고자를 쿠로도 읽히기 때문에 이것도 경사스러운 자리라든지 뭔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쿠보다는 큐를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10은 주가 되죠. 주. 11부터는 반복하시면 되겠죠. 주 있지. 12는 주니. 13은 주산. 14는 주yon. 주고, 주로쿠, 주나나, 주하치, 주큐. 20은 니주 이는 행태가 됩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숫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레, 제로, 있지, 니, 산, 연, 시, 고, 로쿠, 나나 또는 시지, 하지, 큐 또는 쿠, 주 있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 뭐 두 가지로 읽히는 시라든지 시지, 뭐 쿠, 하지 발음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말할 땐 주로 용, 7은 나나, 9는 큐로 많이 읽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 2. 우리나라 발음 1, 2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전화로 말해줄 때는 구분하려고 하나, 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본어도 시는 시도 있고 시지, 뭐 하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 같은 경우는 요으로 많이 읽고 7은 나나, 9는 큐로 많이 읽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다시 오프라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